이미 시장이 이제는 대세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영끌이 터졌어요. 대출 많이 껴서 지금 사놨는데 금리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재건축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죠. 제일 지금 화두인데.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새 정부 들고 나서 네. 일기 그 신도시 그 재정비하는 사업이 좀 약간 미뤄지고. 네. 최근에 이제 좀 논란했던 둔촌주공, 네. 예, 재건축. 네. 이거 상만 봐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사실상 이제 노또 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재건축 투자는 지금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먼저 재건축이 왜 이렇게 핫 이슈인지 이거를 제가 이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먼저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서울에 어디가 아파트가 많고 어디가 아파트가 오래됐고 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예요. 그리고 색깔이 빨갈수록 아파트가 오래된 거예요. 자 제일 빨간 데가 서울에서는 지금 도봉구랑 노원구죠. 그렇네요. 평균 나이가 28년 정도 됩니다. 아파트의 평균 나이가 28년,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새로 진 거랑 오래 진 거랑 다 평균 내봤을 때 28년이요. 네. 서울 아파트의 전체 나이가 21년입니다.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 한 25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동안구가 23.8년 정도.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한 23년 정도 돼요. 고양시 오래됐죠. 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속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수도권에는 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를 당연히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이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르냐면요. 상승의 막바지에 가장 많이 올라요.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에요. 재건축에 살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돈은 적게 들어가고 수익이 큰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크려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승의 막바지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엄청 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시장이 이제는 대세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이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대세 하락이 오면 사업성이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떨어지죠. 안 좋아져요. 그래서 대세 하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어디냐?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자, 일예로 아파트를 몇 개 들어가서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자,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구 한번 보시면, 자, 강남구에서 지난 15년 동안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이제 현대 1차, 성경, 현대 3차, 개포동 뭐 현대 2차, 그다음 대치동 개포 우성,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네요. 예, 이런 아파트 음마들 이제 여기 있네요. 들어도 오래된.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거의 30%씩. 많이 떨어지는 애들은 지금 35%씩 떨어져요. 상승의 막바지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지만 반대로 뭔가 시장이 대세하라고 접어들게 되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재건축 아파트. 왜냐하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모든 사업이 그냥 정지가 돼요. 그냥 얼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가 최대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냐.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 적기가 아닐까. 적기다. 물론 사신 입장에서는 꼭지를 잡는 거겠죠.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거랑 이 투자를 할 때랑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아파트나 이런 주택보다는 이런 토지나 상가 뭐 이런 쪽이 좀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되게 투자를 얘기하면은 계속 집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 아파트에서도 연끌 거래량이 터졌지만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연끌이 터졌어요. 실제 이 거래량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2021년에 엄청난 연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터졌어요. 왜냐면 자, 작년까지는 상황이 어땠냐면 주식, 코인, 돈 번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금리도 어때요? 금리도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으로 특히 이제 돈 버시고 이런 분들이 뭐 건물 좀 있어야지 하면서 또 대출도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를 안 했잖아요. 많게는 80%까지 대출해 주니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을 끌어안고 사신 거죠. 자, 그런데
그만큼 많이 샀다라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는 판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가 되죠? 뭐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1%인데 네.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어느 정도 되고, 되고. 금리보다는 조금 넘고 자산 시장이 상승이 있으니까 사셔도 된다, 이런 그죠. 원리로 그죠, 설득을 그죠. 하잖아요,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가장 바닥일 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고평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워낙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버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사놨는데 주식도 이미 떨어지고 있죠. 네, 코인도 떨어지죠. 코인 뭐 완전 난리 났죠. 대출 많이 껴서 지금 사놨는데 그죠, 금리 그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많겠죠. 제가 이제 투자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인 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가 산 제 가격에 팔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시장 없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렇죠. 파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고. 많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의 최고의 투자 적기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경공매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공매의 장점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싸게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는 물론 이제 토지에서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토지들도 있지만 네네네네. 그렇지 않은 토지들도 많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조금 자금적으로 상당히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토지 투자를 좀 그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토지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일자리나 개발이나 많은 그런 지역들의 토지 투자는 여윳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은 이제는 좀 부동산 시장이 별로겠지만 토지 시장은 여전히 저는 좀 예, 핫한 지역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좀 재개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봤었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재개발 투자가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만약에 재개발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나마 서울에서 좀 네. 여기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패스. 일단 제가 좋게 보는 곳이 없다.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나마 재개발 관련해서 그나마 이제 좀 만약에 한다라면 이런 것들은 지하철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승하차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네네.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 네네네.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지하철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일자리가 많은지를 다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지역이 일단 신림역이 있고요. 이제 승차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승차하는 데 중에 하나가 신림역이에요. 근데 신림은 환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당이나 네네.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이런 데 몰라요. 광역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네. 가는 지역들이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많은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림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도 제가 상운용 데이터 이제 분석하면서 이게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상업용 부동산이 별론데 신림역에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지하철 데이터를 보면 제가 알아요. 그만큼 승하차하는 인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이런 거죠. 내가 건물 살 때, 나 강남에 나 건물주야. 이 느낌과, 나 신림에 나 건물주야. 뭔가 느낌이. 실속은 신림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있어서 내가 건물 볼 때는 대부분 이제 핫한 지역들만 바라보는데 네. 호주머니 따뜻한, 월세 따뜻한 지역은 어디다? 그런 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 신림에 건물 있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실속이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들을 다 이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림역이 있고 또 어디가 있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가산 디지털. 네. 저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 있죠. 네. 출근하는 시간대에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가산 디지털 단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그만큼 하차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에 직장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지역들은 어때요? 만약에 뭐 이런 재개발에 대한 뭐가 있다. 만약에 저라면 그런 승하차 데이터, 지하철 데이터를 좀 보면서 왜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뭐 엄한데 뭐 직장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이런 데는 조금
이제 그죠?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집은 이제 다른 개념인 거고, 네. 예, 아파트 낸 건 다른 개념이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쪽도 이제 재개발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보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네.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네. 훨씬 더 네. 유용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리치고 데이터에서 네, 네. 평균 연봉 데이터가 또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서울에서 연봉이 좀 높은 데가 어디냐? 1등이 영등포? 영등포예요. 아, 여기가 여의도 끼고 있어서 그런가? 네, 저도 몰랐네요 지금. 2등이 여의- 서초구, 서초 강남보다 영등포가 짱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와 을지로, 태평로, 와 중구 쪽, 중구 그쪽 은행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데이터는 다르네요.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데이터고요. 저는 이제 지금 재개발 투자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한다라면 이런 좀...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뭐 여기는 연봉이 높고 또 생각보다 이쪽 지역들에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다라면 조금 이런 지역들 이런 건 재밌는 데이터다. 네, 그렇죠. 서울 지역은 사실상 좀 쉽지 않을 테고 지방 쪽에는 아직도 내 집 마련할 곳들이 좀 많이 있겠죠.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나요? 거의 지방도. 없어요. MTN 방송에서 제가 2020년 초중반에 지방 아파트 투자를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녹화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께서 그때 샀으면 그때 지방 아파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지방이랑 경기도에서는 이제 평택, 이천 뭐 이런 안성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19년까지는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빠른 지역은 19년 말, 2020년 초중반부터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지역들이 이제 발목 미쳤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지역들도 너무 급등을 많이 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허리 이상인 지역들이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어디서 취하면 좋냐? 이거 너무 쉬워요. 자, 지역 랭킹 들어가서 투자 점수 있죠? 얘를 눌러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데를 얘가 다 알려주죠. 점수를 매요. 바로 1등이 거제. 거제네요. 2등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당진시. 데이터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안 좋은 데는 어디냐? 뭐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양주시, 부산 남구 이런 데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거죠. 이 투자 점수는 뭐냐면 부동산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려면 뭐 인구수, 세대수, 입주 물량, 미분양, 뭐 저평가 인덱스, 주택 구매력 지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아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난 뭔지 모르겠고 그냥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저희 회사의 이제 인공지능팀이 굉장히 우수해요. 모든 데이터를 싹 그냥 믹서기로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점수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좋을 때 투자하면 되고 이 점수가 안 좋을 때 투자하면 위험하다.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정확하냐면 CW 유학 분석에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투자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이제 2008년 이후로의 투자 점수고요. 요게 이제 서울의 투자 점수예요. 자, 서울의 투자 점수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 달까지 투자 점수 제일 높아져요. 조음이 있었죠. 조음이 있었네요. 자, 이때는 서울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최악인데요? 최악이죠. 네, 지금은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다. 데이터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데이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주식으로 보면 차트 보듯이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HTS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저 차트를 보면은 주식 차트를 보면 저건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닌데 저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하면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좀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뭐 지방선거도 이제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임대차 3법 뭐 정책도 만료되는 이제 8월쯤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점점 어느 정도 이제 윤곽 잡아갈 것 같은데 지금 당분간은 이제 혼란 시기고 지금 접근할 건 아니고 그럼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일단은 어떤 대응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다 주택자분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일단 맞죠. 하는 게 맞다.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근데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단대가 좀 이미 내려서라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미리 팠었어야 되는데 놓쳤다. 근데 지금이라도 파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파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자산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뭐 사고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옆에 청일 낭떠러지다. 네. 네,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꼬불꼬불해져 있어요. 안개는 잔뜩 껴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악셀에다 밟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전문가 분들에 따라서 전망이 많이 엇갈리긴 하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위험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외 전문가들 중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위험한 거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IMF 같은 위기, 닷컴 버블 같은 위기, 그다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이런 위기는 누군가한테는 위기지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현금.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뭐 다주택자분들의 상황도 뭐 나는 현찰도 너무 많고 집도 많아. 뭐 이러신 분들은 뭐 까딱 없죠. 네. 근데 나는 집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은 리스크 어떤 해지 차원에서도 좀 정리를 좀 금매로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팔아도 좀 낮춰 팔아도 본인이 산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워낙 많이 뭐 부동산이 올랐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몸테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몸테크. 돌아다니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수십억 부자, 뭐 100억, 몇백억 부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5천만 원 1억 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5천만 원 1억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몸테크를 해서 저는 안전하게 자산을 좀 지켜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수도권에 살면 저는 인천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인천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반전세나 이런 걸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으로 지금은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좀 하락폭이 꽤 커질 수도 있고 그죠. 자칫 잘못하면 내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 가까운 지역들은 철저하게 반전세나 월세로 좀 하셔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수도권에 입주 물량 많은데 반전세나 이렇게 저는 이사 갈 것 같아요. 몸테크를 좀 하는 거죠. 워낙 요즘 핫하시고 대표님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모셨는데 추가로 계속 좀 어떻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시간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모실 때는 대표님 책 한번 그 이번에 세 번째 쓰신 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 부동산 쪽은 불인인데 오늘 대표님께 아주 많은 가르침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자리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